시장은 지속 흔들리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계좌는 점점 더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합니다. 시장의 하락은 기회이고 우리는 추가적으로 매수할 종목은 매수를, 매도할 종목은 매도를 하면서 공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이 모두 이러한 붉은 계좌가 될 때까지 항상 한결같이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너스 8천만 원 빚더미에서 주식 투자로 인생 역전에 성공한 행복한 투자자 주주누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꼭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보면 잘한 투자, 손실을 보면 잘못된 투자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투자의 대가들은 그러한 관점에서 잘한 투자와 잘못된 투자를 구분하진 않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알고 나면 아마도 지금 계좌에 손실인 종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이 과연 정말 문제가 있어서 손절을 해야 하는 종목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손실에도 충분히 견뎌내고 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니면 수익 중이기는 하지만 익절을 해야 하는 종목인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오늘 해드릴 말씀은 정말 중요한 얘기고, 이 얘기를 안다면 투자의 손실에 민감하지 않고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거라고 확신합니다. 혹시 잭 슈에거를 아시나요? 잭 슈에거는 시장의 마법사라는 책을 만든 저자이자 선물과 헤지펀드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시장의 마법사들을 꼭 한번 읽어봐야 할 도서이니 시간을 내서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잭 슈에거의 초격차 투자법이라는 책에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아무리 섬세하게 계획을 세운 트레이드일지라도 실패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했던 트레이딩에서 손실이 난다고 해서 잘못된 트레이드라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 그 반대이다. 카밀로는 만약 똑같은 트레이드를 또 만난다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계획대로 할 거라고 말한다. 사실 어떤 트레이드에서 손실이 날지 선언적으로 아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훈은 잊지 말자. 손해를 본 트레이드와 나쁜 트레이드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두 개를 엄연히 다른 것으로 구분해야 한다. 손실이 나도 좋은 트레이드일 수 있고 이익이 나도 나쁜 트레이드일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느껴지는 게 있으신가요? 우리는 흔히 야, 나 이번에 얼마 벌었어 라고 자랑을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나 진짜 이번 시장 하락에 큰 손실 봤어 라고 결과로만 자신의 계좌를 평가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시적인 투자 손실도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주식 투자라는 것은 수익을 볼 수도 있고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매번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습니다. 우리가 원칙을 지키고 내가 시간이 지나도 같은 판단을 할 것이지만 일시적인 하락으로 인해 계좌의 손실을 보게 되었을 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그 상황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했다. 내가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돈을 잃고 벌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실수가 있었는지, 내가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같은 선택을 할 것인지 되물어 봐야 합니다. 그래도 내가 같은 판단을 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든다면 그것은 비록 돈을 잃는 투자라고 하더라도 전혀 잘못된 트레이딩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트레이딩을 하고 돈을 잃었다면 그것은 약간 문제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쁜 트레이딩이며 다시는 그러한 동일한 일이 일어났을 때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주주나의 리뷰 종목을 함께 살펴보면서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보실 종목은 CJENM입니다. CJENM은 우리가 매수를 하고 현재 30% 이상 조정을 받고 이제 막 다시 방향을 바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저는 이 종목으로 인해서 현재는 평가 손실을 기록하고 있지만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콘텐츠 사업의 발전과 리오프닝으로 인한 콘서트 사업, 자회사 CJ, CGV도 정상화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이전의 의견과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락장이 지속되면서 CJENM은 공매도 폭탄을 이기지 못했고 물적 분할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물론 빠르게 손절하고 재매수할 수도 있었지만 소량 매수해 놓은 상황에서 주가가 급락할 때는 오히려 지속 관망을 하다가 바닥을 확인하면 추가 매수한다는 판단으로 보유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계좌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기는 하지만 판단의 근거가 틀리지 않았다면
깊은 하락을 활용해 추가 매수를 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수량을 잘 보유해 나가면서 상황이 반전되는 시기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식 투자는 매번 수익을 볼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 할 수 있는 일은 빠르게 손절한 후 재매수를 하거나 천천히 바닥을 확인할 때 분할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은행입니다. 제주은행은 어제 수익 실현을 통해서 수익을 일부 챙겨놓은 종목입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급락할 거를 어제 미리 알고 매도를 했던 것은 아니었고, 그동안 크게 급등을 했고 윗골이 스파이크 발생으로 인해 일부 덜어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은 함께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제주은행은 인터넷 은행에 진출한다는 뉴스가 있었고,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자 오늘 이렇게 급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런 재료 때문에 매수를 한 것이 아니었겠지만 재료로 인해서 아주 큰 수익을 보고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평균 단가가 워낙 낮기 때문에 지금 매도해도 100% 이상 수익입니다. 물론 고점에 일부 매도를 하고 일부는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하락하면 기분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일부 매도해 이미 본전은 확보해 두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이드로 리튬입니다. 제가 이 종목에 큰 원수를 준 건 아니지만 지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과 설명을 부합시켜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하이드로 리튬은 제가 지속 매도 의견을 드렸지만 최근에 상한가로 급등을 한 번 더 보여주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걸 매수해서 수익을 봤다고 하더라도 저는 잘못된 트레이드였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종목군들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분들은 이런 종목으로 수익을 봤다면 그것은 좋은 트레이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원칙에 맞지 않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매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항상 손실과 수익 측면만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어떤 트레이딩을 할 것이고 그 트레이딩 원칙에 맞는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손자병법에서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돈을 가지고 하는 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누구이고 나에 맞는 트레이딩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주식시장에 들어온다면 시장에서 지속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하이브입니다. 하이브도 악재는 매수 기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최근 BTS 병역 문제로 인해서 사회가 떠들썩했고, 결국 BTS는 군입대를 결정하고 일시적으로 단체 활동 중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미 주가는 하락해서 바닥권에 머물고 있었지만 이 발표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오는가 싶더니 한 번 더 아주 깊은 골짜기를 만들고 이제서야 천천히 우상향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완전히 바닥을 맞춰서 잡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중들의 심리를 딱 자로 잰 듯이 완벽하게 맞춘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어느 정도 적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고 악재로 인해서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일시적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서서히 주식을 매수하면서 모아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추세가 잡혔다는 판단이 들 때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해 나가면 됩니다. 단기적으로 돈을 빨리 벌기 위해서는 큰 돈으로 트레이딩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는 반드시 자신의 판단이 일시적으로 틀렸다고 판단이 든다면 빠르게 손절을 해야 하고, 방향이 맞았을 때는 보유를 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 천천히 주식을 매수하고 여유 있게 투자를 할 때는 바닥권에서는 서서히 주식을 매집해 나가다가 고점에서는 아주 빠르게 매도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YG 엔터는 정말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종목입니다. 지금은 악재가 더 이상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처음에 매수한 2만 원 구간에서는 버닝썬부터 마약, 도박까지 아주 엄청난 사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쏟아져 나왔을 때가 바로 주가가 바닥이었을 때고, 이때부터는 주가가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7만 원대의 매물대를 지속 뚫지 못하고 상승의 제한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회사가 옛날에 오명을 벗어 던지고 큰 성장으로 재도약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국의 한학령 해제 기대감과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엔터주들도 슬슬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하나손해보험입니다. 하나손해보험은 아주 저평가 상태에 있으면서도 자회사 캐로손해보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캐로손해보험은 탄만큼 자동차 보험을 내는 신개념 손해보험 회사입니다.
기존의 영업망이 탄탄하게 갖춰준 보험회사들이 앞으로 인터넷 위주의 보험회사들보다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해 중소형 보험회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은 그동안 어려운 시간을 거쳐왔지만 캐로손해보험의 성장과 함께 하나손해보험의 경영도 정상화되어 앞으로 배당도 두둑히 줄 수 있는 보험사가 될 수 있을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할인지주입니다. 할인지주는 걱정할 게 없는 주식이다라고 배꼽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지주회사들이 엄청나게 소외받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회사들의 가치는 시장에 따로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지주회사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자회사들의 가치도 회사의 지분의 가치이고 자산들이기 때문에 자회사들이 사업을 잘 해나간다면 지주회사들도 재평가받는 날이 올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페노션은 인수 후에 정상화되어 큰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업계에서도 사업을 잘 해나가고 있으며 영업이익도 어마어마한 상황입니다. 양재동 물류창고 개발권도 재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지만 현재는 이러한 재료보다는 지주회사들의 주가가 점차 재평가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더 희망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주주나의 관심 종목은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신중하게 투자하세요. 투자를 강요하거나 권유하는 채널이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 종목 분석이 힘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만드는 자료입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공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주가의 최저가는 8만 원 부근을 형성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의 PER은 1.77에 PBR은 0.27이며 배당 수익률은 2%입니다. 그동안 공매도의 횡포 때문에 주가가 크게 하락했고 이제 서서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댓글에 텔레그램 링크를 첨부해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좋은 저녁 되시고요. 주주는 여기서 이만 안녕.